당신, 나 왜 피하는 거야?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당신은 왜 모른 척만 해? 그는 서운한 듯 말했지만 그 말은 곧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밤은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나이가 들면 욕망도 식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하고 더 집요해진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정정해 보이는 남편.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내를 질식하게 만드는 열정과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손길이 때로는 압박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오늘 사연은 단순한 부부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어간다는 두려움, 그리고 욕망이라는 불길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한 남자와 그 옆에서 흔들리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순분이라고 합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거 아시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는 말, 어쩌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한쪽에겐 기쁨이 되지만 또 다른 쪽에겐 고통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 남편은 올해로 75입니다. 은퇴한 지도 오래되었고 몸은 조금씩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청년 같습니다. 특히 욕망과 열정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매일 밤 방 안에 켜진 작은 불빛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불빛 너머에서 남편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습니다. 숨결은 거칠고 눈빛은 낯설게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료함을 달래려 영상을 보는 거라 생각했어요. 괜히 잔소리를 했다가 기분 상할까 싶어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오는 손길이 더 집요해졌습니다. 한밤중 불 꺼진 방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무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지쳐 있는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뜨겁게 살고 싶은가 봐. 그는 어느 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남편을 부러워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시다니 참 보기 좋아요. 연세가 믿기지 않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걸렸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정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제겐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밤마다 반복되는 습관은 점점 저를 옥죄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여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론 그의 뜨거움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저는 그 열정에 깔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 그 시선의 어긋남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은퇴 후 남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아침을 먹고 잠시 신문을 읽다가 낮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그런 여유를 반겼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의 무료함이 밤으로 이어졌고 그 밤은 늘 같은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질 무렵 남편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켜지면 저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숨결, 번쩍이는 장면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는 곧 제게 향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저를 찾았습니다. 손길은 거칠었고 그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미 하루의 무게가 눌려 있었고 남편의 뜨거움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그는 제가 대답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괜찮지? 그는 그런 말을 은근히 흘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이젠 좀 쉬자라고 했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낮에 만난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도 건강하시니 얼마나 든든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남편은 활력 넘치는 어른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밤마다 제 옆에서 불빛을 켜고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채우려는 남자의 그림자.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취미라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을 달래려 작은 도피처를 찾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도피가 저를 향한 강요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보고 나면 꼭 저를 안아야 했습니다. 마치 그제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 숨결을 제 목덜미에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체온을 피하려 했지만 남편은 저를 끌어안으며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엔 애틋한 손길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아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나? 나만 이걸 힘들어하는 건가?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밤은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웃는 얼굴로 밥상을 차리고 밤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당당해졌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게 놀랍지 않아? 어느 날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편의 욕망이 아니라고, 어쩌면 늙어가는 두려움과 맞서려는 발악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열정은 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그 흔적이 따라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도, 식탁에 마주 앉아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듯 날카롭고 손끝은 사소한 틈만 나면 제 손목이나 어깨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애정 표현이라고 애써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제 등을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부 부러워할 거야. 나이 들어도 이렇게 열정적인 남편이 있으니. 저는 억지로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의 자신감이 저를 더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그 자신감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이 꺼지기도 전에 그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지만 그는 오히려 제 어깨를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래?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잖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집착처럼 들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늘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어르신은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그 연세에 저렇게 활기차다니 참 대단하세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흐뭇하게 웃었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활기찬 노년 부부로 보였겠지만 제 안에서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는데 남편의 시선이 또 제게 머물렀습니다. 딸이 있는데도 눈길은 차갑게 뜨겁고 저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불편했습니다. 순간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만 바라보시네. 여전히 금슬 좋으시다. 그 말에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금슬로 보였지만 제게는 굴레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그 굴레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숨소리를 거칠게 몰아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체온이 덮쳐오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에게는 욕망의 불길이었지만 제겐 질식의 무게였습니다. 당신, 나 왜 피하는 거야?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당신은 왜 모른 척만 해? 그는 서운한 듯 말했지만 그 말은 곧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사람인데 내 피로와 두려움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거실에 남아 드라마를 보거나 부엌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방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욕망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불꽃처럼 거세졌습니다. 그 불꽃은 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욕망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면 스마트폰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적셨고 낮에도 제게 향하는 눈빛은 낯설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도 머리가 아프다고 몸을 돌려도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린 부부잖아.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농담이 아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문 하나가 제겐 숨 쉴 틈이었지만 남편에겐 배신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밤마다 그는 제 방문 앞을 서성이며 발자국 소리를 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부엌에 두고 간 휴대폰 화면에 알림창이 켜져 있었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손을 댔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한 제목들, 자극적인 영상들의 흔적.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내를 마주한 듯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영상들을 본 직후의 메모였습니다. 남편은 메모장에 짧게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꼭 아내에게 시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저 욕망의 흔적일 뿐이라 생각했던 것이 치밀한 계획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남편보다 먼저 잠든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꺼지자마자 그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왜 자꾸 피하냐고. 나를 남처럼 대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깔린 집착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멈춰줘. 하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늦도록 검술이 좋다니 정말 보기 좋네요.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밖에서는 행복한 부부, 안에서는 서로를 질식시키는 전쟁. 그 괴리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죽기 전에 더 뜨겁게 살고 싶어. 그걸 왜 당신이 막아? 그 말은 욕망의 고백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잠들지도 못한 채 새벽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폭력일까? 그 순간부터 남편은 제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불빛 아래 다른 세상에 빠져드는 낯선 사람, 그리고 그 불빛이 끝나면 저를 향해 다가오는 집요한 그림자. 저는 그 그림자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방문 앞을 서성이던 발자국 소리, 불빛이 꺼지면 다가오는 거친 숨결, 그 모든 것이 제 몸을 휘감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방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젖히며 그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멈칫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뜨겁게 번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가 부부잖아. 내가 당신을 원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피곤해. 그리고 너무 두려워. 당신의 욕망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진다고. 그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지나치단 거. 근데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늙어버렸단 게 너무 실감나. 하루하루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의 고백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욕망의 불길만 보던 제 눈에 이제는 늙어가는 한 남자의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피하는 게 나를 더 늙게 만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더 집요해진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등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연민,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고맙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방식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왜 몰라?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상이라도 보지 않으면 당신이 내 옆에서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나를 더 괴롭혔구나라는 원망, 다른 하나는 그만큼 외로웠구나라는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이 제 무릎 위로 스치듯 다가왔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해답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고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빛은 다시 어김없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몰두하는 그의 얼굴은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저를 향해 손길이 뻗쳤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울부짖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난 당신의 남편이야. 내가 당신을 원한 게 왜 죄야? 부부끼리 당연한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날 원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욕망에 사로잡힌 거야. 나를 아내로 본 게 아니라 영상 속 여자처럼 취급한 거라고.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쾅!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거부할수록 난 더 미쳐가. 내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 죽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질 때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것뿐인데 넌 그마저도 뺏으려 해.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제 위로 덮쳤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끝나버릴지도 몰라.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끝나도 좋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끝내버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떨구더니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방을 따로 쓴 것도 모자라 서로의 존재조차 지워버린 듯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폐허였습니다. 그 전쟁 같은 밤이 지난 이후 우리 집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제가, 거실에서는 남편이 마치 낯선 하숙생처럼 각자의 공간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방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 푸른 빛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 속 세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은 언제나 저를 향한 집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제 방문 앞에 서성이는 무거운 그림자. 손잡이가 덜컥거리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원하면
잘못인 걸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어져 가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제 심장을 더 크게 때렸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아내로서 받아들여야 할까? 그의 두려움과 욕망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에는 여명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저희 사이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김순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사연이네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지고 더 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어떻게 나누느냐겠지요. 혼자만의 불길이라면 타오를 뿐이지만 함께 나누지 못하면 결국 상대를 태워버립니다. 자연 속 남편은 욕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늙어간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무너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랑과 두려움은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아내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열정을 끝까지 품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선을 그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삶의 작은 위로와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원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라디오였습니다.